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누나, 이게 누나의 다 문이 무슨 닫히는 소리야? 소리가 내 가슴을 형은 왜 여기 후벼팠다. 있고? 민준아, 세준 오빠가 집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나 출장 갔다 올게. 누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그녀의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문득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세준 오빠의 시선이 나를 삼켰다. 그 눈빛은 누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만을 향한 숨겨진 불꽃처럼. 그 순간 내 세상이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20살의 나는 아직 모르는 척했지만 그 시선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내 안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누나가 없는 집, 그 빈자리가 우리를 끌어당겼다. 민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서울의 비는 여전했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가 흐려진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누나 지은이 출장으로 떠난 지 겨우 1시간. 그녀의 방에서 흘러나오던 익숙한 향수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채운 건 세준 오빠의 존재였다. 세준 오빠는 누나의 남자친구. 26살의 그 사람은 항상 완벽해 보였다. 직장에서의 성공, 부드러운 미소, 누나를 아끼는 태도. 하지만 오늘 그 미소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민준아, 비가 이렇게 오네. 밥은 먹었어? 세준 오빠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대학생인 나는 과제에 매달려야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오빠의 발소리가 부엌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왜일까? 왜 내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걸까? 세준 오빠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누나가 내가 좋아하는 라멘 사놨어. 같이 먹을까? 그의 제안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혼자 먹는 게 익숙한 나였다. 가족이라도 누나와 나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엄마 아빠가 일찍 헤어진 후 누나가 나를 돌봐줬다. 그녀는 항상 강했다. 25살에 지은 누나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세준 오빠를 만나면서 더 빛났다. 나는 아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괜찮아, 오빠. 나중에 먹을게.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의 등판이 부엌 불빛에 비춰졌다. 넓은 어깨, 가벼운 셔츠가 스치며 드러나는 근육. 나는 시선을 피했다. 이런 생각은 안 돼. 오빠는 누나의 사람이다. 게다가 나는 남자잖아. 그런데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 저녁이 깊어지면서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우리는 라멘을 먹으며 TV를 봤다. 뉴스에서 서울의 교통사고 소식이 흘러나왔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내 손과 가까웠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을 움켜쥐었다. 대화는 사소했다. 학교 이야기, 누나의 출장 소식. 하지만 오빠의 눈빛은 가끔 나를 스쳤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아, 너 요즘 어때? 친구들하고 잘 지내? 그의 질문이 깊이 파고들었다. 그냥
바빠. 나는 대답했다. 사실, 나는 외로웠다. 대학에 들어온 지 1년.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짜로 가까운 사람은 없었다. 특히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남자들을 볼 때의 이상한 끌림.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한국에서, 특히 우리 집처럼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건 용납되지 않았다. 누나조차 모를 테지. 그녀는 항상 민준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웃으며 말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처럼 젊은 애들이 제일 힘들지.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어.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오빠의 과거, 그는 늘 완벽해 보였는데, 오빠는 항상 잘 지내 보이던데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오빠가 웃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저렸다. 겉모습이 다야. 민준아, 사람 마음은 복잡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비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오빠의 방은 누나의 옆,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니, 상상일 텐데. 나는 몸을 뒤척였다. 이런 기분이 들까? 누나가 없는 집이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아직 모르는 척.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오빠는 이미 부엌에 있었다. 커피를 타며 신문을 보고 있었다. 민준아, 오늘 학교, 그의 인사가 밝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출근 준비를 하는 오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그는 더 성숙해 보였다. 오빠도 일찍 가. 응. 오늘 미팅이 많아. 누나한테 전화할게. 너 혼자 지내다 지치면 언제든 불러.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다. 학교로 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은 바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작게 느껴졌다. 강의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도 오빠의 손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친구 하나가 다가왔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멍해? 연애라도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연애가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연애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저녁,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피자 시켰어. 같이 먹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였다. 화면 속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나는 불편해졌다. 오빠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민준아, 너 연애는 어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그의 질문이 직설적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아직 없어. 천천히 해. 중요한 건 솔직함이야. 오빠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솔직함, 내가 숨기고 있는 이 감정을. 그날,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오빠의 어린 시절, 누나와의 만남.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은이는 내 인생의 빛이야. 하지만 가끔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어.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침묵했다. 내 안의 문이 살짝 열린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누나의 출장이 3일째.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오빠와의 대화는 깊어졌다. 학교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오빠는 들어주고 조언했다. 그의 존재가 위로가 됐다. 하지만 그 위로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밤, 나는 꿈을 꿨다. 오빠의 손이 내 뺨을 스치는 꿈. 깨어나서 나는 울었다. 이 감정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강한 걸까? 4일째. 오빠가 먼저 다가왔다. 민준아, 산책 갈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텐데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서울의 밤 공기가 시원했다. 강변을 걸으며 오빠가 말했다. 너 정말 착한 애야. 지은이도 내가 자랑스럽대. 그의 팔이 내 어깨에 둘러졌다. 친구처럼, 형처럼. 하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무너짐의 시작. 한강의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세준 오빠의 팔이 어깨에 닿아 있는 그 느낌. 따뜻하고 무거웠다. 오빠, 누나한테는 잘 지낸다고 해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웃었다. 물론. 너도 누나 걱정 마. 우리 셋이 행복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 안에서는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오빠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게 뭐야? 민준아, 멈춰. 하지만 몸은 따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오빠가 먼저 들어가며 말했다. 민준아, 피곤하면 쉬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며 오늘의 기억을 씻으려 애썼다. 하지만 오빠의 미소, 그의 손길이 지워지지 않았다. 수건을 두른 채 거울을 봤다. 20살의 나는 아직 어리바리했다. 부드러운 턱선, 호박색 눈동자. 누나와 비슷한 얼굴이지만 어딘가 다르다. 나는 남자다. 그리고 그 남자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눈물이 섞인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빠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불면증이 있다고 누나가 말한 적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오빠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지만 잠든 건 아니었다. 오빠, 앉아. 내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응. 생각 좀 하느라. 너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렸다. 1시였다. 민준아, 너 고민 있어? 오빠의 질문이 직설적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미래가 불안해. 나처럼 평범한 애가 뭐 할 수 있을지.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크고 따뜻했다. 평범. 너는 특별해. 지은이가 항상 그러잖아.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의 엄지가 내 손등을 쓸었다. 무의식적인 동작일 텐데 내 몸이 떨렸다. 오빠는 후회한 적 없어. 나는 용기를 내물었다. 오빠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많아. 젊었을 때 숨기고 싶었던 감정들 때문에.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췄다. 숨기고 싶었던 감정. 오빠도. 나는 입을 다물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오빠가 손을 놓고 일어났다. 자, 늦었어. 내일 봐.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소파에 무너졌다. 그 손에 온기가 남아있었다. 이건 위험해. 누나를 배신하는 거야. 하지만 이 느낌이 이렇게 달콤한 걸까? 다음 날 학교는 지옥 같았다. 강의 중에 오빠의 메시지가 왔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뭐 먹고 싶어? 평범한 메시지. 하지만 내 손가락이 떨렸다. 아무거나. 나는 답했다. 오후 수업이 끝나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카페에 들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감정은 일시적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게이인가? 한국에서 그런 정체성을 인정하는 건 두려웠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들의 이야기. 가족의 배척. 사회의 시선.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회사 근처에서 사왔어. 같이 먹자. 우리는 밥을 먹으며 웃었다. 오빠의 유머가 나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오빠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민준아, 어제 이야기 더 듣고 싶어. 나는 놀랐다. 오빠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했어. 남자 친구를 좋아한 적이 있었거든. 그 고백이 폭탄처럼 터졌다.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진짜?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다. 응. 하지만 숨겼어. 지은이를 만나면서 안정됐지. 그런데 가끔 그 감정이 되살아나.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내 입이 말라왔다. 오빠. 그럼 지금은?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오빠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모르겠어. 민준아. 너를 보니 다시 느껴지네. 그날 우리는 키스했다. 아니, 오빠가 먼저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내게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부드럽고 뜨거웠다.
나는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안겼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쾌감이 더 컸다. 키스가 끝난 후 우리는 떨어졌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했다. 미안, 민준아. 이건 잘못됐어.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 나도 느꼈어.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오빠의 과거, 그의 혼란, 나의 고백, 숨겨온 감정. 눈물이 흘렀다. 누나한테는 말 못해. 나는 울었다. 오빠가 나를 안았다. 알아. 우리만의 비밀이야. 하지만 그 비밀이 우리를 묶을 줄 알았다. 출장에 5일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매 순간이 유혹이었다. 학교에서 나는 산만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다. 오빠와의 그 키스, 그 온기.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오빠의 미소가 기다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하지만 선을 넘지 않았다. 아직은. 민준아,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오빠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속, 이건 파교일 텐데. 6일째, 누나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오빠랑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거짓말했다. 응, 누나. 걱정 마. 통화 후 오빠와 나는 서로를 봤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렀다. 이제 멈춰야 해. 오빠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멈출 수 없었다. 우리의 감정은 이미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누나의 출장이 끝나기 하루 전,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 같았다. 세준 오빠와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우리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며칠, 우리는 키스 이상의 것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상이 이미 우리를 변화시켰다. 오빠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내 안의 두려움은 점점 희미해졌다. 아니,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흥분으로 변해갔다. 민준아, 내일 지은이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할까?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모르겠어. 그냥 잊자.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잊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오빠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쓸었다.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 감정, 처음 느껴보는 거야. 그의 고백이 가슴을 울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20살의 나는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이건 사랑처럼 느껴졌다. 잘못된 사랑.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절박하게. 오빠의 팔이 나를 감쌌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전해졌다. 빠르고 불규칙했다. 오빠. 누나. 나는 중얼거렸다.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오빠의 입술이 내 목을 스치자 모든 게 사라졌다. 우리는 소파에 누웠다. 옷은 그대로, 하지만 마음은 벌거벗은 상태였다. 민준아, 너는 내 비디야. 오빠가 속삭였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빛, 나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인데.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오빠의 과거를 더 들었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 특히 우리처럼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동아리에서 본 게이 친구. 그는 항상 숨어 살았다. 오빠, 나도 게이인 것 같아. 내 고백이 떨렸다. 오빠가 나를 꼭 안았다. 그럼 함께 헤쳐나가자. 하지만 지은이를 해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누나가 돌아왔다. 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오빠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고, 나는 방에서 나왔다. 누나, 나는 밝게 웃었다. 지은 누나는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 지었다. 민준아, 오빠랑 재미있게 지냈어? 그녀의 포옹이 따뜻했다. 나는 죄책감에 몸이 굳었다. 응. 많이. 오빠가 다가와 누나를 안았다. 그 장면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오빠의 입술이 누나의 뺨에 닿는 게 보였다. 어제 밤에 그 입술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세 명이 앉아 있었다. 누나의 출장 이야기, 오빠의 회사 소식. 나는 웃으며 듣는 척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오빠의 발이 테이블 아래서 내 발을 스쳤다. 우연, 아니, 의도였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누나가 말했다. 민준아,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오빠 덕분인가 봐.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응. 오빠가 잘 챙겨줬어. 오빠의 눈빛이 나를 스쳤다.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 미안해. 누나가 잠든 후, 오빠가 내 방으로 왔다. 문을 살짝 열고, 민준아, 우리 조심해야 해. 그의 속삭임이 어두운 방을 채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알아. 하지만 못 참겠어. 오빠가 문을 닫고 다가왔다. 우리는 다시 안겼다. 짧은 키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지은이를 사랑해. 하지만 너도. 오빠의 말꼬리가 떨렸다. 그는 나가버렸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 삼각관계가 우리를 파괴할 줄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한 달. 우리는 비밀을 유지했다. 누나가 있는 자리에서는 가족처럼, 누나가 없는 순간에는 연인처럼. 오빠와의 만남은 스치듯, 하지만 강렬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집안 구석에서. 매번 죄책감이 따랐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 성적 지향은 이제 확실해졌다. 나는 게이였다. 오빠 덕분에, 아니 오빠 때문에. 학교에서 나는 변했다. 더 자신감이 생겼다.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나, 남자를 좋아해. 친구는 놀랐지만 안아주었다. 민준아, 그게 내가 돼. 그 말에 위로가 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렸다. 누나의 미소, 오빠의 시선, 갈등이 깊어졌다. 2달째, 오빠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호텔로 갔다.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아니, 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지만 육체적이지 않게 감정적으로 밤새 이야기하고 안고 키스했다. 민준아, 이게 사랑일까? 오빠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 안 해. 하지만 후회는 이미 시작됐다. 누나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민준아, 요즘 오빠랑 가까워졌네. 좋긴 한데, 조심해.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냥, 오빠가 변한 것 같아. 누나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나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이 비밀이 누나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 3달이 지났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 관계는 절정에 달했다. 세준 오빠와 나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그런 사소한 말들이 우리의 유대였다. 하지만 그 유대는 실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누나 지은은 여전히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미소가 점점 희미해졌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 때문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누나가 친구와의 모임으로 집을 나섰다. 오빠는 출근 중이었지만 일찍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달려나갔다. 오빠, 나는 안겼다. 오빠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민준아,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음악을 들었다. 부드러운 재즈가 흘렀다. 오빠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지은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추락했다. 오빠, 누나를 떠날 거야.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의 갈등이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파괴적이었다. 키스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오빠의 손이 내 셔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떨렸다. 오빠. 천천히.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몸을 섞었다. 아니, 18+가 아닌 감정의 절정.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이게 끝이야. 아니면 시작. 밤이 되자 누나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오빠,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직감이 날카로웠다. 우리는 부정했다. 아니야. 누나.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 느껴. 오빠가 멀어져. 오빠가 누나를 안았다. 미안, 지은아.
회사 때문에 피곤해서야 거짓말.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 울었다. 이 집이 지옥이 됐다. 다음 날, 오빠와 나는 공원에서 만났다. 벤치에 앉아 가을 낙엽을 봤다. 민준아, 우리 헤어져야 해. 오빠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누나 때문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를 사랑해. 너도 내 삶을 살아야 해. 이건 잘못됐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소리쳤다. 오빠, 나도 사랑해. 이게 잘못된 사랑이라면 모든 사랑이 잘못된 거야. 오빠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다 파괴될 거야. 그 후, 우리는 거리를 뒀다. 집안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누나와 오빠의 관계는 회복되는 듯했다. 저녁 식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내 안의 공허가 커졌다. 학교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친구가 물었다. 민준아, 무슨 일? 나는 털어놓았다. 사랑했어. 하지만 잃었어. 친구가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이 내 마음처럼 차가웠다. 오빠와의 이별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Q 센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위로가 됐다.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나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오빠가 누나를 안고 춤을 췄다. 나는 멀리서 봤다. 가슴이 찢어졌다. 파티 후, 오빠가 내게 다가왔다. 민준아, 잘 지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응. 오빠도 하지만 눈물이 고였다. 오빠, 행복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덕분에. 너도. 찾아봐. 그는 사라졌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랑을 놓아야 해.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빠가 집에 왔다. 누나가 늦게 끝난다고 했다. 우리는 마주쳤다. 민준아, 오빠의 포옹이 시작됐다.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오빠. 안 돼. 하지만 나는 안겼다. 그 밤, 우리는 다시 실수했다. 키스, 포옹, 고백. 너 없인 못 살아. 오빠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의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정지된 듯했다. 세준 오빠와의 그 밤. 크리스마스 이브의 실수는 우리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누나가 집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정리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 누나의 미소가 밝았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피로가 보였다. 오빠의 시선이 나를 피했다. 죄책감이 우리를 삼켰다. 일상이 재개됐다. 오빠는 회사에 더 몰두했고 나는 학교 과제에 파묻혔다. 하지만 밤마다
메시지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그리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니, 가끔 나도 라고 보냈다. 이 모순된 감정이 나를 지치게 했다. 친구의 조언이 떠올랐다. 민준아, 선택해. 아니면 다 잃어. 선택. 오빠를 포기할 수 있을까?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다. 누나가 제안했다. 우리 셋이 피크닉 가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공원에서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누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빠의 손이 음식을 건네며 내 손을 스쳤다. 그 접촉이 전율을 일으켰다. 누나가 말했다. 민준아, 요즘 내가 더 밝아졌어. 연애라도 하나 봐. 나는 웃었다. 아직, 하지만 속으로는 오빠를 봤다. 피크닉 후, 누나가 먼저 집으로 갔다. 오빠와 나는 강변을 걸었다. 민준아, 우리 끝내자. 진짜로 오빠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울었다. 오빠, 누나와 행복하지 않아. 그는 한숨을 쉬었다. 행복하지만 불완전해. 너 때문에 그의 고백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포옹했다. 마지막처럼. 사랑해. 민준아, 오빠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했다. 영원히. 그 후, 우리는 정말 거리를 뒀다. 오빠는 누나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여행을 갔고, 약혼 소문이 돌았다. 나는 혼자였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너의 여정이 시작됐어. 그들은 말했다. 나는 글을 썼다. 일기를, 시를, 내 감정을 쏟아냈다. 오빠에 대한 사랑, 누나에 대한 미안함, 나 자신에 대한 수용.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학교 방학 중, 나는 알바를 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봤다. 다양한 사랑을. 한 커플, 남자 둘이 손을 잡고 왔다. 그 모습이 나를 울렸다. 언젠가 나는 중얼거렸다. 가을이 다시 왔다. 누나의 약혼 발표가 있었다. 집에서 작은 파티. 오빠의 반지가 빛났다. 누나가 행복해 보였다. 나는 축하했다. 누나, 축하해. 내 미소가 진심이었다. 이제 나는 놓아줄 수 있었다. 오빠와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별 인사. 하지만 운명은 다시 꼬였다. 파티 후 오빠가 내 방으로 왔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안아줄래? 그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안았다. 오빠, 이제 끝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는 울었다. 그 포옹이 치유였다. 상처를 닫는 겨울. 눈이 내렸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센터에서 봉사. 새로운 친구들. 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오빠와 누나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하세요. 오빠의 답.
고마워, 민준아. 너도. 결혼식이 다가왔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누나와 오빠의 결혼식. 나는 초대받았다. 양복을 입고 거울을 봤다. 21살의 나는 더 성숙해 보였다. 센터에서의 경험, 친구들의 지지 덕분이었다. 민준아, 내가 빛나 친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이제 과거를 직면할 때였다. 결혼식 날, 꽃이 피어 있었다. 누나의 드레스가 아름다웠다. 오빠의 턱수염이 더해진 얼굴이 멋졌다. 서약식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영원히 사랑할게. 누나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객석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평화로웠다. 이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켰다. 축하 인사줄에서 오빠가 나를 안았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 있어.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대답했다. 오빠, 행복해. 누나가 다가왔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의 포옹이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가족은 변했지만, 사랑은 남았다. 결혼 후, 오빠와 누나의 신혼여행.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로움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학에서 LGBTQ 동아리를 만들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멤버들이 모였다. 강연, 모임. 내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오빠와 누나의 집들이. 나는 방문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여아. 민준 삼촌, 누나가 웃었다. 오빠가 아이를 안고 나를 봤다. 우리의 시선에 과거가 스쳤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추억이었다. 민준아, 내 삶은 어때? 오빠가 물었다. 좋아. 누군가 만났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센터에서 만난 나와 같은 사람. 그 남자. 현우. 22살. 부드러운 미소.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데이트. 대화. 민준아, 내 과거 이야기 들었어. 강해. 그의 말이 힘이 됐다. 우리의 사랑은 깨끗했다. 과거의 그림자 없이.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지은이가 아프대. 누나의 병. 암초기. 나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누나의 손을 잡았다. 누나, 괜찮아질 거야. 오빠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우리. 과거에 미안해. 그는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중요해.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다. 오빠와 나는 누나를 돌봤다. 밤늦게 병실 밖에서 이야기했다. 오빠, 그때 우리 사랑. 후회 안 해. 나를 깨워줬어. 오빠가 울었다. 나도.
내 덕분에 지은이를 더 사랑하게 됐어. 그 고백이 치유였다. 누나가 회복됐다. 퇴원 후 집에서 파티. 우리 가족 최고야. 누나가 말했다. 나는 현우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 남자친구예요. 누나와 오빠가 안아주었다. 환영의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됐다. 2년이 지났다. 서울의 여름은 더웠지만 내 삶은 시원했다. 현우와의 관계는 안정됐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매일 아침 그의 키스가 깨웠다. 민준아, 사랑해. 그 말이 내 과거를 지웠다. 오빠와 누나의 아이. 이제 걸음마를 떼었다. 주말에 만나면 가족 모임이 됐다.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사회의 시선.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민준 씨, 남자친구, 나는 당당히 네 라고 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웠다. 센터에서의 활동이 커졌다. TV 인터뷰, 기사, LGBTQ 청년의 목소리 제목이 붙었다. 누나가 자랑스러워했다. 민준아, 내가 영웅이야. 오빠와의 만남은 드물었지만 깊었다. 커피숍에서 우리는 웃었다. 민준아, 그때 미쳤었지? 오빠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미침이 우리를 살렸어. 우리의 사랑은 플라토닉한 추억이 됐다. 누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현우와의 첫 여행. 제주도. 바다가 우리를 감쌌다. 민준아, 미래 어떻게 할까? 그는 물었다. 함께라면 뭐든. 나는 답했다. 그 여행에서 나는 완전해졌다. 과거의 상처가 흉터로 변했다. 아름다운 흉터. 가을. 누나의 회복 기념 파티. 오빠가 연설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거야.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누나가 다가왔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분에 강해졌어. 그녀의 눈물이 빛났다. 겨울. 눈이 내렸다. 현우와 산책. 민준아, 결혼하자. 그의 제안에 나는 울었다. 우리의 약속은 단순했다. 사랑, 수용, 성장. 3년 후, 우리 결혼식. 작은 행사. 하지만 따뜻했다. 오빠와 누나가 참석했다. 축하해. 민준아, 오빠의 포옹이 형제 같았다. 누나가 말했다. 내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시간은 흘렀다. 5년 후, 나는 26살. 현우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민호. 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오빠와 누나의 딸. 이제 유치원생. 사촌들처럼 놀았다. 가족 모임은 매달. 우리 다 행복해. 누나가 말했다. 내 책이 나왔다. 숨겨진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마음이야. 오빠가 책을 사서 서명받았다. 민준아, 자랑스러워. 과거의 오빠와의 사랑은 이제 교훈. 그것이 나를 게이로 받아들이게 했고, 현우를 만나게 했고, 가족을 지키게 했다. 무너짐은 재건의 시작이었다. 어느 봄날, 한강에서 산책. 현우, 민호, 그리고 추억. 민준아, 모든 게 완벽해. 현우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아니,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모든 게 다시 피어났다. 사랑의 꽃처럼.